안녕하세요. 세로미입니다. 한국 탁구는 영어로 쓰는 용어부터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탁구 용어에는 그 기술에 대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하게 알면 그 기술에 대해서 90% 이상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탁구연맹에서는 우리가 흔히 포핸드 스트로크, 포핸드 롱으로 부르는 것을 포핸드 드라이브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탁구연맹에서는 포핸드 드라이브는 포핸드 스트로크의 기본이고 플레이어의 기술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국제탁구연맹에서는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포핸드 드라이브를 포핸드 탑스핀이라고 정의하면서 포핸드 스트로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샷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앞으로 저는 영어를 용어로 얘기할 때 국제탁구연맹에서 사용하거나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님이 포핸드 스매시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백스윙에서 라켓을 2로 빼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탁구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 포핸드 드라이브로 타격할 때는 라켓을 뒤로 빼고 포핸드 탑스핀으로 타격할 때는 라켓을 아래로 빼고 포핸드 스매시를 할 때는 라켓을 2로 빼라는 설명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포핸드 탑스핀으로 타격을 할 때는 임팩트 때 회전을 주라는 말이 많이 듣습니다. 이런 설명은 유튜브 동영상뿐만 아니라 탁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탁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포핸드 탑스핀 임팩트에 대한 설명을 모아놓은 자료인데 탑스핀 임팩트 때 회전을 주기 위해서 공을 긁어주고 지나가고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라켓을 휘어 감아 돌리라는 설명이 무척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임팩트 때 긁어주고 지나가고 소리가 나지 않게 하면 임팩트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생명 이철승 감독님이 설명하듯이 포핸드 드라이브, 포핸드 탑스핀, 포핸드 스매시 타격 메커니즘은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 타법이 약간씩 다르지만 백스윙 때 하체에서 힘을 모아주고 하체에서 힘을 생성한 힘이 상체와 팔로 전달이 되면서 타격하는 메커니즘이 같습니다. 다만 포핸드 탑스핀은 하체가 조금 낮아지면서 라켓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백스윙이 되었다가 스윙이 조금 위로 올라가고 스매시는 하체가 조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라켓이 조금 더 위에서 백스윙이 되었다가 스윙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가는 점만 다릅니다. 임팩트에서는 둘 다 힘을 모아야 강하게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임팩트에서 힘을 모아서 임팩트를 강하게 하는 것은 같지만 앞에서 설명한 이유 때문에 라켓 각도와 스윙 궤적이 달라지는데 라켓 각도와 스윙 궤적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포핸드 드라이브, 포핸드 탑스핀, 포핸드 스매시 타격 메커니즘의 공통점과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포핸드 롱이라고 잘못 부르고 있는 포핸드 드라이브를 배울 때 보통 라켓이 이마 앞까지 가야 한다는 설명을 많이 하고 주로 팔스윙 위주로 배웁니다. 하지만 포핸드 롱을 배울 때는 국제탁구연맹에서 설명한 대로 플레이어가 기술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기초 기술로 설명을 합니다. 포핸드 드라이브를 배울 때는 하체에서 백스윙에서 하체 힘을 축적하고 하체에서 힘을 생성해서 이를 상체와 팔에 전달해서 임팩트 때 힘을 모아주는 메커니즘을 배워야 합니다. 팔 스윙 위주로 배우면서 라켓이 자신의 왼쪽 눈에서 멈추는 스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포핸드 롱이라고 잘못 불리우는 포핸드 드라이브를 배울 때 흔히 발을 고정하고 상체를 회전시켜서 백스윙 하거나 팔을 뒤로 빼서 팔 위주로 배우는데 하체의 힘을 주로 축적하기 때문에 발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백스윙은 반드시 왼발로 밀어서 하고 오른발이 같이 우측으로 회전을 하면 오른발에 60% 체중이 실리고 왼발에 40% 체중이 실리면서 백스윙 끝 지점에서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백스윙 끝에서 밸런스를 잡아주면 하체 힘이 축적됩니다. 주로 오른발과 다리에 힘이 축적되는데
이 힘을 이용해서 오른발로 지면을 밀어주면서 임팩트 순간에 양발로 지지를 해주면 엉덩이가 회전하고 이 힘을 팔스윙으로 전달이 됩니다. 흔히 포핸드롱이라고 잘못 불리우는 포핸드 드라이브를 배울 때 좌우로 오는 공을 따라가면서 치는데, 이때도 왼발을 밀어서 오른발도 함께 회전하면서 백스윙을 해서 왼발에 40% 체중을 실어주고 오른발에 60% 체중을 실어서 밸런스를 잡아준 다음에 오른발로 차면서 포워드 스윙을 하면 됩니다. 이때도 임팩트 때 양발로 지면을 지지해주면 엉덩이가 회전하고 이 힘이 팔스윙으로 전달됩니다. 흔히 포핸드롱이라고 잘못 부르고 있는 포핸드 드라이브에서 양발의 스탠스를 더 벌려주고 하체를 낮추어주면서 라켓이 하체를 따라서 더 내려가서 스윙이 자연스럽게 아래에서 위로 성분이 더 많아집니다. 이런 동작으로 인해서 포핸드 드라이브보다 포핸드 탑스핀으로 타격할 때 라켓 각이 더 닫혀서 백스윙이 되고 라켓이 더 내려가게 됩니다. 임팩트 때도 라켓 각이 더 숙여지게 되고 스윙 궤적이 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탑스핀을 더 만들어주게 됩니다. 후진에서 가운데 탑스핀을 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체를 이용해서 자세를 낮추기 때문에 포핸드 드라이브에 비해서 라켓 각도가 더 숙여지고 스윙 궤적이 아래에서 위로가 더 많아집니다. 스윙각은 임팩트 직전과 임팩트 직후의 스윙 궤적의 변화를 말하는데 100분의 1초로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같은 임팩트에서 이 스윙각이 크면 회전이 많아지고 스윙각이 작아지면 스피드가 많아진다고 설명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후에 이를 설명하겠습니다. 하회전에 대한 포핸드 탑스핀 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탁구에서 하회전 공은 상대에게 강한 공격을 당하지 않게 해서 보내기 때문에 대부분이 낮게 옵니다. 이렇게 낮게 오는 하회전 공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발의 스탠스를 넓혀주고 하체를 더 낮추어서 백스윙을 하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포핸드 드라이브처럼 하회전에 대한 포핸드 탑스핀 타격도 자세만 더 낮아진 상태에서 왼발에 40%, 오른발에 60% 체중을 실어서 백스윙을 하고 오른발로 차면서 포워드 스윙을 하면 됩니다. 임팩트 때 양발로 지지를 해주면 엉덩이가 회전을 하고 그 회전이 팔로 전달이 되면 됩니다. 포핸드 스매시는 포핸드 탑스핀 공보다 비교적 높은 공을 처리하기 때문에 스탠스가 좁혀지고 하체가 조금 더 자세가 높아서 무게중심이 높아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포핸드 드라이브, 포핸드 탑스핀과 같은 타격 메커니즘입니다. 포핸드 탑스핀과 같이 백스윙 끝에서 오른발에 60% 체중이 실리고 왼발에 40% 체중이 실려서 밸런스를 잡아주고 포워드 스윙 때 오른발로 강하게 밀어주면 됩니다. 임팩트 때 양발로 지지를 해주면 엉덩이가 회전을 하고 이 회전된 힘이 팔스윙으로 전달이 됩니다. 2008년 손원일님이 한국운동역학 시에 탁구 포핸드 드라이브와 스매시 각 분석의 논문을 실었는데 포핸드 탑스핀과 포핸드 스매시 차이는 라켓 각과 스윙 궤적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가 앞에서 스윙각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스윙각은 임팩트 직전 라켓의 헤드 중심과 임팩트 직후 라켓 헤드 중심을 잇는 벡터와 수평면 사이의 각인데 100분의 1초로 나누어서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임팩트 직전과 직후의 스윙 궤적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임팩트 순간에 스윙각이 작으면 스피드가 강한 탑스핀이 이루어지고 임팩트 순간이 스윙각이 크면 회전이 많아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백스윙 끝에서 라켓 헤드 높이도 보루 회전이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라켓 헤드 높이는 하체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하체가 높으면 라켓 높이가 높아지고 하체가 낮아져서 무게중심이 낮아지면 라켓 높이도 낮아집니다. 이승철 삼성생명 감독님의 설명처럼 탁구의 포핸드 드라이브, 포핸드 탑스핀, 포핸드 스매싱의 타격 메커니즘이 같은데 날아오는 공의 높이와 치는 타법의 약간의 차이 때문에 라켓의 높이와 라켓각과 스윙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차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포핸드 스매시와 포핸드 탑스핀 데이터를 살펴보면 임팩트 때 라켓 각도 차이는 4도 정도고 스윙각의 차이는 12도 정도입니다. 당연히 세 가지 타격은
임팩트가 강하면 더 좋은데 임팩트 때 팔과 라켓으로 그 무엇을 하지 않고 힘을 모아주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보드 스윙 때 오른발로 강하게 차고 임팩트 순간에 양발로 지지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탁구 타격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강조한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을 통해서 발로 차주고 임팩트 때 양발로 지지해주는 능력을 향상시키면 됩니다. 포핸드 드라이브, 포핸드 탑스핀, 포핸드 스매싱은 같은 타격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포핸드 드라이브 연습을 많이 하겠지만 포핸드 탑스핀, 포핸드 스매싱 연습을 같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포핸드 탑스핀 레슨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포핸드 플릭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지만 사실은 포핸드 플릭도 같은 타격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포핸드 플릭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핸드 탑스핀 하면 회전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서 살펴본 논문처럼 탑스핀은 스피드가 높아야 합니다. 국제탁구연맹에서 스매시를 가끔 헤비 탑스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탑스핀을 회전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탑스핀은 회전도 많고 스피드도 빨라야 품질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품질 좋은 탑스핀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을 낮추어서 임팩트 때 강하게 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회전 많고 스피드가 많은 탑스핀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다른 영상으로 소위 루프 드라이브라고 잘못 불리는 회전 위주의 탑스핀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그 비결은 무게중심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